마감됐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내일장 준비해 보시죠. 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2023년도는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좋은 기업 수량 늘리기 전략입니다. 네, 이 부분을 계속 올해 아마 내내 듣게 될 것 같아요. 슬로건처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시금 이 슬로건이 등장한 이유 설명해 주시죠. 그냥 다시 등장했다라는 개념보다요. 그냥 이 제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2023년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도 산업,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이 매수 전략, 좋은 가격이 왔었을 때 수량을 늘리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치도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절반도 안 되는 한 4분의 1 정도 지나간 건데, 이 구간에서 얼마만큼 이 수량을 늘리는 전략을 잘 활용하느냐, 이게 수익으로 실제로 직결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포스코 그룹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량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계속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터리를 부정하면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아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빨리빨리 수능하면서 어떻게 이제 포트에 반영하느냐, 이게 계속 올해도 그렇고 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전략을 세분해서 이제 갈 것이냐, 이제 요거인데요. 낙수권에 대한 요 기준을 이렇게 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은 이 종목 3개를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보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중요한 가격은 59하고 이제 54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요 구간은 이 주식이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한 74만 원 정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요게 추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이상에서 나오는 뭐 음봉과 양봉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한테도 중요했던 가격대가 우리가 59,000원대였잖아요. 저때가 적자 밸류였었고, 그리고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가 사실상 이번 구간에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의 지원군이 된 셈이거든요. 배터리 혼자서 시장이 좀 이끌다가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거목이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2,600을 좀 넘볼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수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추세가 살아있으니 우리가 2,600대까지는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575면은. 그죠? 요거는 우리가 세 종목에서 기준을 잡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되면 한 2,600, 한 90선까지 오픈을 해놓는 거죠. 2,600에서 2,690선까지는 우리가 추세가 살아있는 한 오픈을 해야 되는 숫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직전 고점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가 한 2,300선 정도에서 우리가 받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잘 가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좀 현금 관리를 좀 하고 비중을 조금 더 줄여놓은 다음에 우리가 2,300에서 좀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도 대응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왔었을 때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서 가는 거니까 큰 윤곽은 이걸로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거기에 만약에 뭐 환율 정도가 요동치게 되면, 좀 환율이 뭐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거나 이런 신호는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그때 뭐 환율 보면서 추가적으로 뭐 현금을 더 만들지 비중을 줄일지 결정하면 되겠죠. 우리가 지레 짐작으로 그냥 미리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결정할 필요 없이. 이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구간에
지수 추세 대응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라고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57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드렸죠. 그 실제 57만 원에서 브레이크가 잡혔어요. 그러면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 자리는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장기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 시점입니다. 여기서 무너졌을 경우에는 제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뭐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44에서 46선 정도 왔었을 때 연계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위쪽에서의 반등은 76만 원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76만 원을 넘어가야만 추세 복귀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계열인 에코프로 BM, 이제 지주사냐 아니면 이제 순수 양극재냐, 이제 요 차이인데, 지금 보면 캐나다 쪽에서 이 케벡주 이쪽이 니켈이 한 5위 정도 되고 코발트 생산량이 한 8위 정도 되는데, 이쪽 시장을 에코프로 BM 양극재 업체들이 활용할 것이냐가 그동안 되게 중요했던 요인이었거든요. 기업의 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합작 투자를 작년도 10월 달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의 레벨도 확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됐었냐면은 26만 5천 원 정도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를 했었었죠. 이 가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에코프로 BM이 캐나다의 케벡주에 딱 합작 투자 발표를 하면서 이 퀀텀 점프 될 수 있었던 이런 포인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지면 한 20만 원에서 한 22만 원 선 정도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무너지는 한 방어되는 이 구간에서 좀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에코프로하고 이제 에코프로 BM을 가지고서 나머지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여기 그냥 포스코 기업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사실상 이번 구간에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유동성을 좀 가져오는 이런 역할을 좀 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양극재 업체들 가운데서 LNF 같은 주식들이 얼마만큼 이번 구간에 빈자리를 메꿔줄 것이냐. 지금 삼성 SDI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버텨주기는 하지만 위쪽으로 뻗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는 양극재 업체들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31만 6천 원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렸을 때 가격대가 17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한 3만 원 정도 올라간 가격이 지금 이제 확정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NCMA로 이제 돈 벌기 전 밸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리가 너무 머니까 25에서 한 26전 정도가 이번 구간 중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가격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한테도 중요한 자리를 좀 잡는다 한다면 25에서 한 26 정도를 1차 우리가 이제 하단 오픈할 수 있는 가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간에 브레이크가 걸렸던 자리가 28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면 되겠죠. 만약 28자리가 유지가 되는 한 이 배터리 양극재 관련된 업체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LNF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제시했던 가격, 1차 가격이 방어 무너지면 2차 가격 정도에서 공략하는 식으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이 매매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포스코 계열하고 그다음에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 이외에 눈에 띄는 주식들도 몇 개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66,600원에서 65,300원 이게 수렴이 되는 기간 동안 하이닉스 이 주식을 잘 보면 89,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그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배터리 쪽에서는 워낙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견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에서 나머지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도 따라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사실상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이걸 메꿔주는 주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11만 2,200원에서 위쪽으로 뻗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고, 삼성전기도 위쪽으로 뻗기보다는 이 갇혀져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89,000원 밑에서 꼬리는 달지만 92,000원을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빈자리를 반도체가 어느 정도 메꿔줘야 이번 시장이 더 위로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이닉스가 92,000원 넘어갔었을 때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넘어가기 전까지는 서로 그냥 다 같이 땡기는 흐름들보다는 원투펀치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원이가이패스가 쉴 때 테스가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 조금 쉴 때 이녹스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진 식으로 해서 보합세를 만드는 이런 구도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현대자동차도 좀 쉬는 흐름들인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현대자동차 정체대 밸류가 19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19만 원과 그 다음에 이제 20에서 22 싸움이라고 좀 봅니다. 여기서 이제 나도 이번 구간에 동참할 거냐, 요 빈자리를 언택트 약세 구간에 자동차가 메꿔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800억 정도 거래대금이 좀 터졌는데, 중요한 자리로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자리가 아마 17만 7천 원, 3천 원 정도 될 겁니다. 이 구간이 그냥 눌리는 정도 되는 자리라 보면 될 것 같고, 시세의 끝에 왔다라기보다는 그냥 힘을 모으고 있는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5만 8천 원대 수렴을 하고 있다. 5만 3천하고 5만 8천 원대는 공격할 자리로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도 80만 원 밑에서는 계속 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 관점 유지하시면서 전략 잘 실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판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키우는 게 지금은 배터리 쪽으로는 계속 되고 있는데 나머지 쪽에서 안 나오고 있어서 그 빈자리를 메꿔주는 녀석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차별도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시장 구도에서 2,600을 좀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배터리로만 간다면 우리가 약간 리스크 관리나 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선에서 바이오나 반도체가 동참을 해준다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 주식들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을 최대한 늦추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큰 틀로 잡고 올 한 해 내내 좀 중심을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배터리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포트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